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학개론 모의고사 7회에서 이제 9회차까지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말에 이걸 촬영을 했었는데 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재촬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다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또 이제 바보 같다라는 게 이제 마이크를 뭐 안 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포맷을 또 잘못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날아간 거죠. 네. 머리가 나쁘면 이제 몸이 고생하는 거죠. 뭐 내 몸이 좀 고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었으면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7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개론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삼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류 정의,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알킬알루미늄이거든요. 10kg. 이게 알킬알루미늄 종류입니다. 리튬, 칼슘 이런 것들은 이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50kg짜리 맞고요. 인화, 탄화 이런 인화물이나 탄화물은 300kg짜리 맞죠? 그럼 지금 잘못된 게 없네요. 근데 뒤에 가보면 요 위험 등급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요 위험 등급이 2등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몇 등급짜리예요? 그렇죠, 3등급짜리죠. 요게 법규에 한번 위험 등급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쪽에서도 한 번쯤은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냈고요. 2번. 폭발성 분위기 내 표준 용기에 접하면 틈새를 통하여 폭발함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지 않는 최대 안전 틈새 간격이 동일한 것을 옳게 짝지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등급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메탄, 에탄, 일산화탄소 얘네들이 다 1등급짜리죠. 전부.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에틸렌, 석탄 요게 2등급, 아세틸렌이 3등급.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氧화탄소 요게 3등급, 2등급, 1등급. 됐나요? 자, 그리고 수소가 몇 등급짜리입니까? 요게 3등급, 3등급, 1등급.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제가 다 섞어 놓은 거죠. 자, 애석이 2등급, 아이수가 3등급. 그쵸? 나머지는 1등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우선경보 방식이고요. 지금 층수 충분히 20층이니까 충분히 우선경보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발하층 및 직상 4개 층에 올려주는 거죠. 그럼 6, 7, 8, 9, 10 맞습니까? 네, 정답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오른쪽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건식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측에 물이 차 있고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차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2차 측에 공기를 빨리 빼주는 애가 있다 그랬죠. 걔 이름이 뭐예요? 엑셀레이터 또는 익저스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갔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가보면 2차 측에 공기를 채워넣는 건 공기압축기가 맞아요. 근데 장점으로 동작이 빠르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동작이 느립니다. 뭐가 나와야 되니까요? 공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5번 안전관리자. 요건 이제 우리가 민간소방행정조직에 가면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규뿐만이 아니고 학개론 쪽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법규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해임 신고에 대한 30일이 있었습니까? 법에 전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건물의 방화 계획에 대한 공간적 대응 및 설비적 대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간적과 설비적. 맞습니까? 자, 공간적 대응이 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 대응에는 도대회, 그래서 대항성, 맞습니까?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회피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피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도피성이죠. 피난성이 아니고요. 나머지 설비적 대응은 이제 얘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대응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7번 불꽃연소와 자결연소 비교로 옳지 않은 거. 자, 결국 불꽃연소는 4요소 얘기하는 거고요. 자결연소는 3요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비교 옳지 않은 거. 아니, 불꽃연소는 불꽃이 있는 거고, 그죠? 자결연소는 불꽃이 없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메커니즘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응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불꽃연소의 반응 순서는 일단 흡열을 합니다. 가연물이. 그럼 뭐가 돼요? 열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얘가 나와야지.
맞죠, 여러분들?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나와야죠. 그러면서 얘가 뭐를 해요, 이제?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한다는 게 결국 이거, 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누가 붙어요? 산소가 붙죠. 그러면서 뭐를 형성합니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이제 연소가 되고 열이 방출되는 거죠. 됐죠? 얘가 불꽃연소 메커니즘이고, 자, 그리고 자결연소 메커니즘. 자결연소는 흡열 열분해까지는 동일한데 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하게 열 방출을 하긴 하지만 바깥쪽에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에 우리가 이제 불꽃이 맺힌다 그랬고, 외부에서 산소와는 반응을 하는데 산소와 반응을 하지만 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바깥쪽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설집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불꽃연소와 여러분들 자결연소는 다른 곳으로의 열 전달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능하죠? 우리 숯으로 뭐 구워 먹어요? 고기 구워 먹잖아요. 열 전달이 안 되면 고기가 익을까요? 안 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연소든 불꽃연소든 다 가능한 거죠. 4번이 틀린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굴뚝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그랬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세 개죠. 수직 계고부를 통해서 화염 및 연기가 확대될 수 있고 방화구에게 파괴가 될 수가 있고, 재현 설비가 성능 저하, 그죠?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자, 건물 위쪽 상층부에 백드래프트 발생 우려가 있다. 백드래프트는 기본적으로 훈소, 밀폐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뭐 혹시라도 이제 발생을 할 거면 제가 볼 땐 플래시오버 쪽으로 가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래시오버가 들어가야 되고, 백드래프트는 따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이런 것들 상층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백드래프트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3번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자, 이건 그림인데 연감지기 구성품이다. 어떤 연기감지기의 구성품을 얘기하느냐. 자, 지금 발광부라는 곳이 여기 지금 벽에 달려 있는 거고요. 수광부라는 게 반대쪽 벽에 달려 있는 거야. 이쪽에 발광부, 이쪽에 발광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외선이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레이저가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올라가서 빛이 산란을 하거든요. 튀거든요. 그러면 100 가던 게 불이 나면 한 90 정도, 100이 가던 게 한 90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10이 준 거죠. 광량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렇게 수광량이 줄은 걸 체크를 해서 불이 났다라고 알려주는 감지기가 있는데, 걔가 이제 발광부와 수광부가 지금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광전식 분리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공기 흡입형은 여기 수신부가 있으면 여기 빵꾸를 뚫어놔요. 구멍을 뚫어놓고 불이 나면 연기가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기인지 판단을 해주는 감지기고, 그러니까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지. 이온화식 스포트는 광전소자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돼. 얘. 아메리슘 미사일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고, 광전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하나에 넣는 거예요. 감지기 하나에. 그래서 뭐 산란광식이 있고, 뭐 얘도 감광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산란광식인데 여기 이제 빛을 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땐 이쪽으로 불이 안 들어와요. 화재가 안 났을 때 여기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화재가 나면 얘가 산란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튀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광량이 증가한 걸 보고 이게 불이 났다라고 판단하는 감지기가 광전식 스포트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광전식 분리형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문제를 하나 그냥 가지고 온 거니까 하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10번. 탄화수소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1번.
탄소수가 많아지면 고체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딱딱해지죠. 융점, 비점이 높아진다. 그죠? 점점 이제 고체로 될수록 녹기 힘들어지고 끓기 힘들어지고. 탄화수소 화합물의 종류에는 사슬과 고리가 있대요. 요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은 탄소수나 수소수가 늘수록 일반적으로 고체에 가까워지죠. 처음에 기체였다가 액체, 고체 순으로 간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개까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을 알고 있는 거고, 이게 5개가 되면 뭐 펜테인. 근데 펜테인까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6개가 뭐 헥세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쭉쭉쭉쭉 있어요. 쭉쭉쭉쭉. 7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7개가 헥테인, 8개가 옥테인 막 이렇더라고요. 자, 네 번째, 탄화수소계는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발생하며, 그죠? 완전 연소시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수분 나올 수 있죠.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 근데 유기화합물은 이 탄소와 수소가 있는, 포함된 애들을 얘기하고요. 탄소와 수소가 없는 애들을 무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죠. 다음 이제 13번 제트파이어 가스화재네요. 고압 가스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스가 샜대요. 가스 배관에 가스가 샜대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와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여기서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얘가 제트파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고압의 가연성 가스가 배관을 통해 분출하면서 발생하는 화재다. 즉시 발화한다. 왜냐면 얘 자체가 가스니까 산소와 화합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보면 터지게 되는 건데, 니은번 가보면 얘는 예온압이 아니죠. 뭐예요? 확산이죠. 왜냐면 이 안에 산소가 섞여 있질 않거든요. 화염의 길이는 가스가 나오는 직경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가스가 새는 배관이 직경이 이만하네와, 조금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만하네. 그럼 가스 새는 양이 여기가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가스가 많이 새어나올 거고, 걔가 더더욱 빨리 새어나오니까 화염 길이도 그거에 따라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옳게 짝지어진 건 2개다. 2개. 그래서 제트파이어가 뭔지 한번 그냥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낸 거고요. 12번 선착대의 업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소방대가 선착대가 있고 후착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소방대와 뒤에 도착하는 후착대 임무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 디귿 리을 보이십니까? 인접 건물 화재 방어나 중요 임무의 수행을 지원한다라고 그랬죠. 요게 다 어디 업무? 후착대. 나머지는 선착대.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정답 2번. 자, 그리고 13번 보겠습니다. 피난 행동 특성에 대하여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추종 본능 따라가는 거고, 지광 본능 빛을 따라가는 거고, 기소 본능 도망가는 거고, 우회 본능이라는 건 없죠. 좌회 본능이 있었죠. 다음 14번. 연기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기 농도가 올라가면요 감광계수는 높아지죠. 대신에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죠. 가시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치? 감광계수란 연기의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빛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손실되는 광속의 감소비를 얘기하고, 가시거리와 감광계수는 반비례입니다. 자, 감광계수는 입사된 광량에 대해 투과된 광량의 감쇄율이다. 이게 단위가요, 여러분들 미터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에보 마이너스 1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 복사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사에너지는 절대온도 4승에 비례한다. 복사에너지는 열전달 면적에 비례한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그쵸? 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시그마.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 6, 7, 8. 그죠? 근데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와트의 메타제곱에 켈빈의 4승이다. 됐습니까? 정답이 4번이죠. 자, 그리고 16번. 할론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할론소화약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근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요런 애들, 탄화수소 계열,
메탄, 에탄의 수소 원자와 치환시켜 만들어진 소화약제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종류 나와 있고요. 자, 1301-1211 지금 정의 나와 있습니다. 정의 나와 있는데 제가 오존 파괴 지수가 제일 큰 게 얘라 그랬죠. 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이제 240이 그 다음 1211 요 순으로 간다.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네 번째. 할론 소화약제에서 부촉매 효과의 순서는 FCl, BRI.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못됐죠. 반대로 됐죠. 요오드가 제가 제일 세다 그랬죠. 근데 요오드는 독성이 세서 사용을 못한다. 즉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7번.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2번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그리고 제가 이거 포함사항 한 번씩 더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5년이에요, 여러분들. 자, 18번. 요게 이제 최근에 언제 출제가 됐냐면 간부기출 문제. 그래서 제가 간부기출 문제를 7, 8, 9회차에 조금씩 이제 섞어놨습니다. 가지고 올 만한 걸.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4M 분석 방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4M. 이 4M이 재해 원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건데 사람, 기계, 근데 여기 매너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미디어. 그래서 뭐 작업 환경이라던가 그죠? 또는 관리적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제가 해설에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미디어다, 미디어. 매너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관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과 작업 환경적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과 인적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 기계 설비는 기계적 요인이고요. 표준화의 부족도 기계적 요인입니다. 근데 이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환경적 요인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그래서 이 4M을 제거해야 뭐를 막을 수 있다? 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면 프랭크 버드라는 사람이. 프랭크 버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다. 제 이론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론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고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번에 간부기출에 1월에 시험 본 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섞어서 넣었고요. 자, 다음에서 재난관리기본법상 활동 단계가 다른 하나는 그랬죠? 자, 재난대비훈련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긴급통신 마련, 맞습니까? 이 긴급통신 수단 마련, 요거 다 무슨 단계예요? 다 대비. 맨 마지막에 가보면 위험경보 발령, 위기경보 발령, 요거 언제예요? 대응, 그죠? 얘 혼자 대응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경보를 우리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20번 폭용과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2번이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폭행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21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을 넘는 것은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방화 구획을 해야 되는데 다음 보기 중 방화 구획을 가장 많이 구획하여야 하는 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화 구획이라는 걸 할 때 면적 구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별로 구획을 하더라. 뭐 예를 들어 10층 이하다. 그럼 1000제곱마다 한다 그랬죠. 근데 스프링클러, 즉 자동식 수화 설비가 있으면 3000. 그치? 자, 11층 이상이면 200마다 하더라. 근데 자동 수화 설비가 있으면 600. 여기서 이제 뭐로 마감이 됐다? 불연제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500에 이렇게 간다 그랬죠? 1500으로.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9층 바닥 면적이 4000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내가 이제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왜냐면 SP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4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자, 20층의 바닥 면적이 1800이랍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다네요. 그럼 600으로 나눠줘야죠.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3개. 11층의 바닥 면적이 4500이래요. SP가 설치되어 있고 불연제로래요. 그러면 1500으로 가야죠. 그죠? 있습니까? 자, 5층 바닥 면적이 여기가 6000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3000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그럼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가장 많은 건 몇 번이요? 네, 1번이죠. 1번. 1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됐나요?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임계점 온도와 압력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근데 지금 CO2죠. 그죠? 그러면 제가 요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그림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임계온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액체와 기체의 어떤 기점이다. 액체와 기체의 기점에 있는 얘를 우리가 임계온도 또는 임계압력이라고 한다 그랬고, 얘가 삼중점. 그쵸?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놨으니까 삼중점, 임계점 정도? 그래서 삼중점은 고액기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정도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액체, 기체. 그러니까 이 액체, 기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화 약재를 저장할 때 기체를 어떻게 액화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는 거지, 이거를 깊게 팔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으로 보시고요. 23번 분자 충돌론. 자, 여기 가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 또는 분자들의 충돌이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적합한 반응이 아니면 화학 반응은 일어나기 어렵다. 방향도 적합해야 하고.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 아니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량 증가합니다. 반응 속도 증가하고, 표면적이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도 증가하죠.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잘못된 거고요. 다음 24번. 자, 수원형 문제를 제가 하나 넣었는데, 소수가 나오면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해라 라고 했습니다. SP가 설치되어 있는 35층 복합 건축물이니까 우리는 수원량 구하는 공식을, 요건 이제 30층 이하일 때, 그죠? 즉 29층 이하일 때죠. 1에서 29층. 그리고 여기 3.2. 얘는 30층에서 몇 층? 그쵸. 49층일 때. 맞습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여기다. 자, 여기다 넣어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 n개수를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 여기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냥 10개로 해라. 그럼 30인데, 조건에 가보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상 수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뒤에다가 꼭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맞나요? 그럼 얘가 몇이 나와요? 이게 10.6이 나와요. 그죠? 10.6. 그리고 그냥 반올림 하겠습니다. 11. 그죠? 11. 그럼 11 더하기 32 하면은 4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5번. 자탐 설비에서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 구성품으로 옳게 짝지은 거. 자, 뭐예요? 이렇게. 응답 표시 등 누름 버튼 스위치, 전화잭, 보호판. 그쵸? 이렇게 4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차 문제 볼까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헤드는 개방형 헤드가 있고 폐쇄형 헤드가 있다 그랬고, 프레임, 반사판,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부분이 나사와 헤드가 나사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반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디플렉터. 이 두 개는 있는 거죠. 가멸체는 있는 건 아니에요. 가멸체는 여기 안에 달려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멸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물을 세분화시키는 얘를 연결을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자, 다음 2번 요오드 값
네, 요거는 뭐 동식물류 쪽에서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크면 클수록 자연 발화가 잘 된다. 그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100 이상 130 미만인 유지를 우리는 불건성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반건성류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름이 반건성류죠. 여기가. 그리고 얘 값이 클수록 불파워드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도 잘하고 발화하기 쉽다라고 했었고, 130 이상인 걸 건성류, 그리고 100이 안 되는 걸 불건성류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우리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에 표시하는 운반용기 주의사항. 뭐 이것도 법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학계론에서 위험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옳지 않게 짝지어진 걸 지금 고르는 건데요. 오류 위험물에 가보면 물기연금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면 요거는 제가 어떻게 소화한다 그랬어요? 오류 주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류는 화기연금 및 얘가 들어갑니다. 요거. 얘가 반응성이 또 크기 때문에 충격을 주지 말아라, 충격에 주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인하점과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보기를 모두 고르면, 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기억법 맞죠? 니은번 인하점은 점화원에 의해 연소 시작. 자, 발화점은 발열량과 열 전도율이 크다. 근데 열 전도율이 크면 아니죠. 얘가 작을 때 낮아지는 거죠. 그래야 열 축적이 잘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체 가열물의 발화점은 공기의 양, 또는 가열 속도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발화점은 일반적으로 인하점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인연발화. 왜냐면 이 순서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죠. 그럼 맞는 건 기억, 니은, 리을.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제 시간 곡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화 성능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 30분 내화 성능, 1시간 내화 성능, 2시간 내화 성능, 3시간 내화 성능 해가지고 우리가 1050도 갔을 때 3시간. 그러니까 이게 1150도가 아니고 1050이었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자, 르샤틀리에인데, 르샤틀리에는 연소 범위 구하는 공식이다.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하한계는 지금 하한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위에다가 가연성 가스 농도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전체. 근데 지금 가보니까 메탄, 부탄. 근데 얘가 불연성이죠. 그죠? 즉 40 더하기 50.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10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이게 무조건 100%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메탄은 40. 요거 하한계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각각의 부탄은 50. 르샤틀리에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 그리고 여기가 15네요. 15 아래가 이 정도 나오고 위에가 90. 6 나오겠네요. 그치? 정답 3번.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볼까요? 우리 7번. 다음 포소화약제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보십시오. 1번 볼게요. A급 화재의 경우는 물의 냉각에 의존하나 B급 화재 같은 경우는 내열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 유류 화재 시에는. 그러니까 포가 내열 성능이 좋은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을 잘 끌 수 있다라는 얘기고, 포는 일반적으로 발포 배율이 낮을수록 환원 시간이 길수록 내열성이 좋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발포 배율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팽창비가 낮다라는 거야. 자, 팽창비가 낮은 애들은 엄청 진해요, 포가. 아셨죠? 거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가 되게 농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얘를 조금 더 넓게 퍼지게 팽창비를 크게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농축된 건 얘가 더 농축이 돼 있다.
소화력도 더 좋아요. 아셨죠? 내열성도 더 좋고요. 자, 그리고 환원 시간이 길수록, 환원 시간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발포 상태에서 포가 깨져서 원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 시간. 즉 지금 얘가 거품이잖아요. 요게 결국은 그냥 대기 중에 두잖아요. 그럼 처음 용액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비눗방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후 하고 불면 걔가 이제 막 이렇게 비누가 막 생기잖아. 그지? 방울이 막 생기고 걔가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가만히 두면 결국 걔가 어떻게 돼요? 깨져서 물로 다시 변하잖아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늦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빠르면은 그게 빨리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포가. 이게 길게 늦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길수록 좋은 거라고요. 그럼 환원 시간은 길수록 내열성이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이번에 가보면 요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25%가 깨져서 수용액이 되는 시간을 우린 25% 환원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30%가 깨져서 수용액이 되는 시간은 당연히 30% 환원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환원 시간이 길면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하는 반면 유동성은 불량해지고, 환원 시간이 길면 일반적으로 화열에 의해 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우리 담백포 있죠. 담백포. 자, 담백포 같은 경우는 제가 뭐가 좋다 그랬죠? 내열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포가. 자, 근데 우리 그 수성막포 있죠. 수성막포. 수성막포는 뭐가 떨어져요? 내열성이 떨어지죠. 대신에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팽창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이게 팽창비가 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거품이 늘어나는 거잖아. 찐득찐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농축이 돼 있다라는 건 찐득찐득한 거거든요. 그 찐득찐득한 건 유동성이 조금 어떠냐면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팽창비가 큰 애들이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의 직경이 커지는 관계로 포측 막이 두꺼워지는 대신 얇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환원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비가 클 때 여러분들 좋은 점은 뭐냐면 많이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축돼 있지 않는 대신 많이 덮을 수 있다. 됐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내열성이 떨어지면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팽창비가 떨어지면 내열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팽창비가 늘어나면, 팽창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유동성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유면 봉쇄성이라는 게 요번에 간부기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면을 가둬둘 수 있는, 즉 유면을 잘 덮느냐 또는 덮지 않느냐. 그래서 유면 봉쇄성은 유면을 덮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작으면 일반적으로 뭐가 떨어지냐면 이런 애들이 떨어지는 애들이래요. 반대로 유면 봉쇄성이 큰 애들은 점착성이나 내열성이 큰 애가 되겠죠. 그쵸?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4번이고요. 8번 플래시오버.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골라보십시오. 플래시오버 정의, 플래시오버 발생 시기, 원인, 그죠? 큰 공간일수록 발생 시간이 더 빠르죠. 밀폐된 공간보다. 맞죠, 여러분들?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밀폐하고 그냥 큰 거 비교하는 거야. 당연히 큰 쪽이 더 빠르죠. 4개가 다 맞는 거죠. 정답 4번. 자, 그리고 오른쪽에 소방 역사적 사실. 1번 1975년 7월 23일 8월 26일 내무부 조직 재개정으로 민방위본부가 발족하면서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 내에 소방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오케이. 2번 조선시대에는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조직되었고 그 후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이 합쳐지면서 수성금화도감이 만들어졌다. 3번 조선시대엔 최초의 소방대인 금화군이 창설되었고 상설조직으로, 여러분들 금화군은 상설조직이 아닙니다. 비상근이었어요. 자, 근데 상설조직은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멸하군. 멸하군이 상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설에다가 멸화군에 대한 내용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467년에 만들어졌대요. 얘가. 됐나요? 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10번 열관성. 열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열관성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열관성이 크면 얘가 잘 안 돼요.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즉 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 우리 주말에도 누워있고 싶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런 게 관성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상태, 지금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기억에 가보면 열에 대한 관성 법칙이다. 이게 여러분들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KROC라고 해가지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즉 처음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열 관성이 크잖아요. 그럼 처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태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변하면 미친 듯이 변해요. 한 번만 딱 변화하잖아요. 미친 듯이 변합니다. 내장재 선정 시 열 관성이 작고 열 전도율이 큰 내장재를 선정하게 되면 초기 발화 시간을 늦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커야 된다고. 커야 잘 타지 않는 거잖아. 그럼 내장재 선정은요, 여러분들 내장재라는 건 마감재료잖아요. 마감재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걸 선택해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크다. 열 전도율이 크다라는 건 그 내부에 열 축적이 잘 안 되니까 열이 잘 안 쌓이겠죠. 안쪽에. 오케이. 자, 열 관성이 작으면 발화 시간 빠릅니다. 열 관성이 크면 발화 시간 길어지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우리 11번. 요거 간부 기출 문제입니다. 자, 프로판인데 어차피 메탄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에탄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프로판이 나왔으니까 프로판은 완전 연소 반응식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산소가 몇 몰이 필요하죠? 그렇죠. 5몰이 필요하죠. 5.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완전 연소를 했을 때 이제 오른쪽에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3.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요 조성비도 줬어요. 공기 조성비도 줬고. 자, 1번에 가보면 프로판, 프로페인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얘가 완전 연소하면요. 72g의 물이 생성된대요. 물. 그럼 지금 여기 가보니까 얘가 생성이 됐다. 그럼 이게 72g인지만 보면 되겠네요. 얘가 1 곱하기 2 플러스 16. 그죠? 얘의 몇 배예요? 4배. 그럼 요거 18의 4배네. 72g. 오케이.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번. 프로페인이 0.5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는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대요. 요게 지금 1몰 기준인데 얘가 0.5몰이라면 다 뭘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5몰이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프로페인 44g이 완전 연소하면, 자, 얘 44g이거든요. 분자량 구해보면,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맞죠? 1 곱하기 8이니까 44. 자, 132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다. 여기 지금 가보면 3CO2죠? 얘 분자량이 몇이에요? 44잖아. 그치? 그럼 곱하기 3이니까 자, 근데 여기 4번 보십시오. 프로페인이 0.5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의 질소량은 18.8몰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프로판이 지금 0.5몰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산소 몰수는 제가 아까 몇 몰이라 그랬죠? 2.5몰. 근데 이 산소 몰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 공기 몰수 구할 수 있거든요. 공기량 어떻게? 이렇게 나누면 공기량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거 앞에서 했었잖아, 이런 문제. 이 기출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럼 얘가 11.9몰이 나오고, 자, 여기에 몇 프로? 지금 질소는 79% 공기 중에.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건 누가 봐도 저 18.8몰이 틀렸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9.4몰이 나오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부촉매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본적인 문제죠.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 할론 소화약제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주소화 방법이며 자결연소에서 효과가 없죠. 자결연소에선 부촉매가 없죠. 그리고 불활성 기체도 주소화 효과가 부촉매가 아니죠. 그죠? 정답 4번이고요. 13번 물질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자원의 종류와 점화원의 연결이 옳게 지금 짝지은 걸 다 고르래요. 화학적 에너지 분해 연소, 전기 저항 유전, 기계, 마찰, 아크. 아크가 전기죠. 자, 원자력에 가보면 낙뢰, 이거는 뭐예요? 전기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밖에 없네요. 그죠?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해서는 중대본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가 아니고 이게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었죠. 요거 간부기출입니다. 요번에 나왔던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저게 왜냐면 항상 나오던 조항이거든요. 저희 공채 쪽에서도.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정답이 3번이에요. 자, 그리고 15번. 분말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이. 자, 메타인산은 무슨 효과? 방진. 그죠? 그리고 섬유소를 불활성 탄소와 물로 분해하여 연소 반응을 중단하는 무슨 작용? 탄화탈수. 그죠? 요게 이제 올소인산. 얘가 메타인산, 요 뒤에 있는 얘가 올소인산. H3PO4. 그치? 정답 몇 번? 1번. 다음, 탄화수소계 가연물의 완전 연소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쭉 있을 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자, 얘가 몇 몰이에요? 6.5몰이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이것도 간단한 문제죠. 화재 가혹도 공식 찾으랍니다. 그럼 최고 온도 곱하기 뭐요? 지속시간. 정답 1번. 자, 18번째 왕관기 구성. 간이 왕관기 구성. 먼저 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얘 이름이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그리고 조속기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부지지, 연결 금속구, 벨트. 그죠? 이런 것들.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실 거는 이제 뭐 벨트, 뭐 릴 이런 게 있어요. 릴. 그죠? 여기 1번이 맞는 거고요. 로프 없습니다. 로프 없고 봉 없어요. 봉이 어딨어, 그치? 이런 것들 없죠. 자, 됐고 이제 19번 긴급구조 통제단의 설명이다.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총괄, 조정, 또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닌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우리가 지휘와 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휘와 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통제단을 둔다. 자,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 몇 번? 3번. 자, 20번입니다.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다 고르래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게 소화기구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방시설론의 소화기구에 가보면 소화약제별 적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가지고 이제 소화기구를 만들면 거기 일반화제 쪽은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다 어디? B와 C. 그래서 B와 C급이 있는 곳에만 내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산염류는 3종. ABC 다 되죠. 3종 분말은.
그리고 강화 획소하기. 요것도 보세요. A, B. 그리고 제가 요즘 C. 여기서 많이 쓴다 그랬죠. 주방화재. 근데 주방화재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리을번 가보면 소화약재 외의 것을 이용한 것 중에 마른 모래는 이게 C급엔 적응성이 없습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C급. 그래서 A하고 B밖에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으로 가져가야죠. 21번과 뒤에 문제 또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분류 및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산화제란 산수를 보유하고 있는 물질이다. 산화제란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애다. 환원제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애다. 오케이. 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를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될 거고 뺏는 애가 있으면 뺏기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22번 희배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희석은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고 배출은 빼주는 거고 차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현의 우리 가장 기본 목적은 뭐가 기본이냐면 요게 기본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게 메인이에요. 아셨죠? 요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4번이. 자, 그리고 23번 보겠습니다. 연소 속도와 환기 인자에 대한 표현을 한 그래프다. A, B에 들어갈 알맞은 화재의 형태는, 자, 이거 문제로 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연소 속도, 여기가 환기 인자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A는 연소 속도가 일정해요. 즉, 환기 인자가 늘어나도 연소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얘는 환기 인자가 늘어나도 연소 속도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즉, 환기량이 이미 끝내주게 들어오고 있는 화재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는 연료량이 모자란 거지 환기량이 모자란 화재는 아니다. 즉 우리가 여기를 연료지배 화재라고 얘기하는 거고 환기 인자가 늘어났는데 연소 속도가 덩달아 이렇게 증가했죠. 그럼 이번에는 환기량의 영향을 받은 거네요. 얘가 환기지배 화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4번. 열 가소성 수지를 옳게 고른 것은, 그래서 열 가소성이 있고 열 경화성이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에는. 네, 그거 구분만 잘 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외워가십시오. 네,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여기 밑에 2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지기들은요, 지하층, 무창층,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40제곱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이래요. 즉 이런 장소는요, 얘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이나 연기에 의해서 불이 아닌데도 감지기가 동작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다. 이 비화재보라는 게 뭐냐?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것처럼 동작하는 거거든요. 자탐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설에 가보면 8가지 그냥 앞글자 따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차동식 분포형은 없어요. 따로.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거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참고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자, 여기까지가 8회차 문제고요. 자, 이제 9회차 문제는 조금 문제가 좀 쉽더라고요. 풀어보니까 기본 문제만 거의 들어가 있어서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유수검지장치, 가지배관, 준비작동식 쭉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자, 4번에 가보면 요게 지금 2차 측이 부합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일제살수식이 아니고 뭐다? 부합식이다. 됐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기동 방식이다. 동작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소화전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방수구가 있으면 호스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럼 사람이 얘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를 열어야 돼요? 처음에 얘를 열어야죠. 그럼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2차 측 배관의 압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2차 측 배관 압력 떨어지는 걸 잡아주는 애가 누구예요? 기동용 수압기폐 장치.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호가 들어가야죠. 제어반 쪽으로. 처음에 감시 제어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펌프를 돌려주는 동력 제어반. 그러니까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니은, 리을. 그쵸? 그리고 기역, 디귿. 정답 몇 번? 3번.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모여있는 발화 온도에 도달하여 발화가 되면서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출입구 바로 바깥쪽 복도 천장에서 연기와 산발적인 화염이 굽이쳐 흘러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로로버지, 로로버. 그죠? 정답 몇 번? 2번. 자, 다음 4번.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소방청에 둔다.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 둘 수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이게 소방본부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둔다? 시도에 두죠. 시도. 됐죠? 네, 인사위원회 문제도 그냥 한 번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5번. 다음 요게 이제 간부기출 문제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중앙소방에 중앙소방 조직 있죠. 우리가 중앙소방 조직 요 변청 과정 요거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순서가 4번. 요거 간부기출에 나왔거든요. 요번에 조금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순서 외우십시오. 순서를 그냥 외우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거를 뭐 막 깊게 파라는 게 아니고 순서 정도는 보시라는 거죠. 변천 순서 정답 4번.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최소 산소 농도는 화염 전파를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로 산소 몰수 곱하기 연소 하한계. 산소 농도를 MOC보다 낮게 낮추면 연소 폭발 방지 가능하죠. 세 번째, 제가 퍼지라는 게 있다 그랬지. 얘가 이제 불활성화. 근데 이 퍼지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활성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스 진압. 그래서 사이펀. 맞습니까? 그리고 스위프 퍼지. 그리고 진공 퍼지. 스위프, 그리고 압력 퍼지. 맞나요? 요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요. 연소 범위 좁혀서 연소할 수 있죠. 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목적이죠. 자, 요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국가재난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고시하냐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누가 고시한다고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8번 이 법칙. 근데 제가 영법칙이 뭐라 그랬죠? 영법칙 평형. 자, 요게 에너지 보존이거든요. 1법칙. 요거 참고로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3법칙. 얘가 몇 법칙이에요? 2법칙. 됐습니까? 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볼까요, 우리? 굴뚝 효과에 의한 압력 차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공식 정도 보십시오. 2번. 공식 정도. 공식 정도. 자, 다음 10번. 연기 이동과 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층 건물에서 연기 유동 일으키는 원인 읽어보니까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속도 계단에서 수평에서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성대에서는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압력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어때요? 흐름이 되게 안정적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가보면 활발하다라고 했잖아요. 잘못되어 있죠. 그죠? 11번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여기 갔을 때 옳지 않은 것을. 요거 간부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물은요. 여러분들 결합력이 되게 세요. 자, 분자 내에서는 수소 결합이 아니고 요게 결합력이 센 건 맞는데 극성 공유 결합이고
분자 간에가 무슨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물의 증발 잠열 나와 있고요. 희석작용 나와 있고 중진료화제 에멀전 효과 그쵸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우리 1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 자 12번 내화 건축물에서 성장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화재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계구부에서 검은색 연기가 분출하고 연기 농도가 진한시키다. 감지, 초기 진화, 피난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전실화재가 일어난 후가 아니고 일어나기 전 단계이다. 13번 수용액 20리터가 팽창비 10배가 되어 방출이 됐다. 방출되는 포의 최적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팽창비는 방출 전 수용액을 아래다 넣어주고 위에 방출 후 포를 위에다 넣어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요게 10배래요. 그치? 그리고 20리터가 방출이 됐답니다. 요게. 맞죠, 여러분들? 수용액이 20리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그랬죠. 그럼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는 거죠. 이건 계산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쉬운 문제예요. 푸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문제로 이런 게 나오면 200리터죠. 다음 14번 여러분들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요번에 꼭 외워가십시오 하셨죠? 여기 지금 쭉 갔을 때 이제 행안부 쪽에 가보면 요 조수 있죠? 요거는 어디 들어간다? 해수부에 들어가요.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헷갈리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요런 해수부 또는 행안부 환경부 이런 것들이 조금 주관기관이 많거든요. 좀 많은 것들 위주로 보세요. 그냥 봤을 때 이건 여기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런 것들 제가 해설에 쭉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유형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좀 정리를 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라도 꼭 한 번씩 보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화학적 활성도가 크면 연소 용이하다. 조연성 가스는 가연물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이다. 열 전도율이 작은 애일수록 연소가 용이하고 고체보다 기체가 연소가 용이하다 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고체가 더 잘 안 되죠. 얘가 훨씬 잘 되죠. 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16번 재난 상황 시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대상의 재난이 아닌 것은 요게 시행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요 문제가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요게 시행 규칙 제 5조의 2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번에 가보면 요게 단일 사고로 요게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요게 5명이고요. 부상 20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상부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을 위쪽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고 혹시 해설 없으신 분들은 규칙 5조의 2 보시면 됩니다. 5조의 2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17번 폭발의 종류와 해당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자, 분해, 촉매, 분진, 중합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분해 폭발에 히드라진 유도체는 들어가지 않죠. 뭐만 들어가요? 히드라진만 들어갑니다. 히드라진. 자, 18번째. 방호구역의 최적이 100이래요. 그죠? 이산화탄소 최적이 100이라면 소화농도는 자, 이게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농도 구하는 공식 중에 방호 최적이 들어가고 가스 최적이 들어가고 위에다가 가스 최적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소화농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스 최적이 몇이에요? 100. 방호 100. 가스 100. 됐나요?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와요? 이게 50%. 또는 이제 산소 농도가 있으면 이런 공식 있죠. 근데 지금은 산소 농도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을 못하고요. 이 공식 아니면 이 공식. 근데 이 공식을 안 보고 갈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하나 낸 거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했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점화 에너지 작아지죠. 발화점 낮아진다, 폭발범위 넓어진다, 연소 속도 빨라진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그죠? 20번.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산화열, 흡착열, 분해열, 중합열. 근데 여기 갔을 때 대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해열 물질에 퇴비먼지가 들어가 있죠. 퇴비먼지 무슨 열이에요, 이거? 미생물열이죠. 그죠? 또는 발효열이죠. 21번. 이건 뭐예요? 연결송수관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대류네요. 대류고 지금 여기 A. T1, T2. 대류 열전달에 의해 열전달 기수가 H. 제가 뉴턴의 냉각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30에 면적이 2 되니까 600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 4번. 자, 23번.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약제 적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A급 화재 수성막포 질식, B급 화재 물 부촉. 뭔가 이상하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자, 2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중 가스 압력식 작동 순서. 먼저 감지기 작동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경보장치가 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열려야 되거든, 먼저. 기동용기. 그리고 추후에 선택 저장 CO2 방출. 그죠? 정답 3번. 다음 25번.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의 약재 성분은 그랬죠? 자, 얘 뭐예요? 수성막포하고 몇 종? 3종.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9회차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제가 계속 화이팅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이팅 좀 하시고 아직 2달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